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교회를 다녀서 그래.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너무 궁금해. 새롭게 하소서. 예뻐요. 예뻐요. 예뻐가지고 첫눈에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만추 크만추. 야, 목사님. 네. 이렇게 녹화를 하러 크만추에 올 때는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게스트를 누굴 만날까가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어디 비공개작도 아니고 전날 알려줘요. 전날. 진짜 대본도 전날 와요, 전날. 대본도 너무 설레게 봐. 어. 그래서 저는 이분과 사실은 살면서 대화를 별로 나눠보지 않아가지고. 같은 업종인데요? 같은 업종인데. 와. 오리지널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너무 좋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정수 씨 나와.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에 잘생겼어. 예, 정말 새롭게 나타났지.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새롭게 하소서 볼 때 이정수 씨가 나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크리스찬이구나. 왜냐면 거기 나오지만 거기 있는 사람도 저를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맞나? 이 친구 신앙이 생겨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믿음 생활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한 믿음 생활을 한 지는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꽤 됐네, 그래도. 15년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쪽 생활하다가 이게 나락으로 한번 가고 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게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찾아왔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냥 데이트 목적으로 앉아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엔 그닥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이제 그쯤 이제 30쯤에. 우리 이정수 씨 하면은 그 유행어 있잖아. 나는 있죠. 뭐 그랬잖아 가만 안 두겠어 했는데 뭐 있잖아. 그거 한번 좀 오랜만에 한 번만 해줘봐요. 이게 다시 20년 더 된 것 같고 되게 낯뜨거운데 갑자기 선배님 앞에서 이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없네요. 그럼 해야지.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야. 좋아. 내가 분위기를 업 시켜주지. 내가 공원을 걷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날 연예인으로 알아보고 사진을 막 찍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즈를 막 취해줬지. 근데 아이가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 왜?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지. 너 왜 짜증 내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 포켓몬이 안 잡혀요.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아야, 어이, 우야. 뭐, 왜? 어이가 없지. 그때 진짜 강렬했어. 근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그게 원빈을 따라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그거였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신인으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센 모습 그리고 쫄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뭔지 뭔가 알 좀 것 세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20년 됐다고요? 근데도 엊그제 본 거죠. 기분 나쁘게 그 당시에 최첨단 개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재 개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가 아재잖아. 그렇긴 한데 이거 지금 들어도 신선하지 않습니까? 신선해. 뭐 어차피 돌고 도니까. 뭐 다시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거 한 방에 떠가지고 제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개그 천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는 요런 것밖에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스탠딩 코미디 혼자 하는 것밖에 못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꽁트 잘 못합니다. 짜는 거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리고 혼자 떠드는 걸 잘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밥벌이 하는데 결국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 말이 맞아.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막 약간 오바하고 막 골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살려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흉내내고 막 욕기 이러고 흉내내잖아. 거기다 CG 처리하니까 끝내주네. 볼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저희 프로가 주로 이제 특화됐어요. 우리가 이게 소고기집으로 따지면 특수부위만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잡스러운 거 안 하고요. 한 곳만 패요. 그래요? 저 지금 여태까지 잡스러운 얘기한 것 같은데. 새우살 이런 거만 하거든요. 예. 안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쑥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앞에 얘기는 뭐하러 했습니까? 앞에 얘기는 잔잔바리로 이제 오픈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굉장히 특이하게 만났어요. 제가 코미디를 안 하고 이제 연기만 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연기 쪽을 쭉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 드라마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전국했잖아요, 전국. 저도 꽤 봤어요. 근데 뭐 확실히 어떤 벽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기 맞아. 때문에 배역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연기도 잘 못했어요. 연기도 잘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죠.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있을 때는 그게 그렇지.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그게 약간 포장이 돼가지고. 실력인 줄 알아요. 자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인기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만 하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제가 드라마 주인공을 한번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사랑과 전쟁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뭐 굉장히 찌질한 역할 많이 했어요. 마마보이나 이제 처가 때 등쳐먹는 역할, 아내 등쳐먹는 역할 이런 거 했는데 저한테 되게 인생에 좀 거부하기 힘든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박승대 씨, 코미디언 박승대 씨가 그런 사람인데 승대 형이 이제 갑자기 우차사에 작가로 들어간 거예요. 우차사, 개콘도 아니고 우차사. 그래서 우차사가 지금 한번 뭉개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살릴 거니까 돌아와라. 네가 와서 한번 힘을 보태라. 그래서 이제 상황도 어려우니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때 함께했던 작가가 저를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보고 언니의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공연할 때 보러 와라. 그랬더니 이제 진짜 데리고 왔어요. 보러 왔습니다. 왔는데 이뻐. 이뻐. 정직해서 좋다. 연예인들도 많이 왔는데 연예인들의 버금가게 예뻐요? 연예인 버금가게 이쁘고 연예인 버금가게 이쁘고 그리고 솔직히 그게 최상이거든요. 연예인처럼 생긴 일반인이 최고거든요. 사모님. 사모님. MSG 없이. 우리 사람 이해되네요. 연예인은 조심 막 이런 것들을 없고 관객들 뭐 시선, 사람들 시선 이런 거 없이. 편하지만 예뻐. 예뻐요. 예뻐요. 예뻐가지고 첫눈에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공연이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공연을 봤으니 감사의 뜻으로 뭐 우리가 사겠다 뭐 여자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봐라. 그래 이제 갔는데 소고기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우야? 한우? 지금 현재 아내가 계산을 딱 하는 거야. 멋있다. 이쁘고 멋있다. 근데 연예인은 아니어서 편하다. 완벽해. 연예인급 외모인데 돈을 잘 쓰고 예뻐. 야 이거 진짜 오늘 꼭 사귀자 그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때 꽃게탕을 시켰는데 꽃게를 까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됐다. 역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강준이한테도 다시 게를 주고 있더라고. 이거 뭐지? 그냥 나이팅게일이네, 그냥.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잘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를 누군가한테 맛있는 걸 잘 먹여주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고쳤고요. 근데 그렇게 이정수 씨가 좋아하는 걸 그 부인도 받아준 거네요, 그러면은. 그럼요. 마음에 들었다고. 그냥 프로포즈를 그럼 하신 거예요, 그날? 꽃게 입에 들어갔나? 꽃게를 주는 순간부터 마음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겠구나. 그렇게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혼도 제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 하고 있었던 게 사랑과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사랑과 전쟁이 또 이제 매주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캐스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한 편 출연료가 한 200 정도 돼요. 근데 200인데 한 달이 거의 그게 한 달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출연을 그게 상관전쟁이 총 5일을 찍어요. 생각보다 많이 찍어요. 그리고 게다가 진행비도 많이 나가겠다. 새벽 콜타임이 거의 새벽 7시인데 새벽 2시에 끝나요. 이걸 한 5일 찍어요. 꼴딱꼴딱 세네요. 네. 그게 불륜을 그렇게 할 일인가? 불륜이 그렇게 하죠. 그거 어렵죠. 체력이 좋아야 돼요, 물론. 두탕 뛰려고 하니까 두탕카멘 이런 거 하려면. 그럼요. 그걸 그대로 현실로 담아냈네요. 진짜 실제 쪄든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막 분장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만. 실제 피곤해서. 아니 그러면 200이라 쳐도 또 세금 떼고 또 경비하고 뭐 하면 뭐 의상비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그 연애할 때도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서 아내한테 종종 돈을 꽂다 갚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판단은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 결혼해야 될지. 그렇지,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결혼한 거야? 4년에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1년을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그 아내를 만나던 시기는 돈이 없었지만 나쁜 사람이었고 나쁜 남자. 돈도 없고 나쁜 남자. 진짜 썩을 놈이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자기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대학로에 둘이 같이 손잡고 다니면
이정수 연애한 게 소문나니까 따로 걸었어요. 따로 걷고 대학로에서 만나도 그냥 그래 왔어 이렇게 하고 섭섭했겠다. 둘이만 있을 때만 이렇게 되게 친하고 뭐야. 그러니까 연예인질 한 거지 연예인질. 비공개 연애처럼. 연질. 아무도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저의 연애에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나 누군가 연애한다 연애설 막 일면 날까봐 혹시나. 혹시나 나쁜 남자인 상태로 1년 정도 만나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 자격지심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뭐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일단 이 친구는 되게 돈도 잘 벌고 광고 스타일리스트 일을 했었는데 진짜?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선물할 때 막 기껏해봐야 막 장미꽃 한 송이 막 이런 거 막 선물해 주는데 이 친구는 막 디지털 카메라 와, 그때 당시에. 뭔가 좀 달라. 뭔가 자격지심으로 내가 나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 저는 이제 꼬였네, 마음이. 그럼요. 마음이 꼬였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별의 계기가 된 날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분명히 들었는데 본인이 한 적이 없다고 헤어지고 생각. 나서 아내가 난 절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니다. 넌 그걸 했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났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나쁜 남자였고 그간에 쭉 제 연애 방식이나 것들을 보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이별의 단초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별을. 뭔가 빌미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걸렸다 이제 너는 끝이다 이거야. 야, 저격이네, 완전히 저격. 뭐야. 그래서 결국 현재 아내도 그런 식으로 이별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공백 뒤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 보니까 그때이기 때문에 15년이 하나님 만난 지 15년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헤어질 사이에 제가 이제 또 교회에 갈 때 또 흑심을 가지고 갔거든요. 여자 사귀려고? 아니요. 당시까지만 해도 거기 제작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야, 그 교회 오면 내가 캐스팅 하나 해줄게. 그래갖고 갔거든요. 그 형도 참 나쁘지. 똑같네. 형이 똑같지. 세 번째 교회 간 날 이제 그때 하나님 만났죠. 어떻게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사람이 사람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평생을 진짜 사람에게 쫓기고 잘 보이고 싶어서 다녔던 시간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이 교회에 온 것도 사실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맞아. 그리고 막 진짜 영화 한 편 나가보려고 드라마 한 편 나가보려고 막 감독님 쫓아다니면서 짜장면 사고 탕수육 사고 없는 살림에 했는데 결국에는 캐스팅 안 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누군가한테 잘 보이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네.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거의 지병처럼 이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았거든요. 여기 승모근이 계속 땡겨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날 이후에 승모근의 고통도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짐을 내려놓게 됐나 보다. 지금도 그래서 약간 그 마음이 제 삶의 큰 배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넓혀보려고 사람 만나면 연락처 받고 연락하고 잘 들어가셨어요 뭐하고 요즘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딱 그냥 제 주변의 인맥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정도만 잘 챙기는 편이고. 오늘 내 번호 안 딸 거야? 따야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1년 만에 공백을 깨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앙이 생기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시간에 사실 내 내공을 키웠다면 결과물이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실력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내 인기도 이미 사그라져서 없고 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 본연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게 됐고요. 그 와중에 제가 그간 살면서 상처 줬던 사람들, 특히 이제 만났다 헤어졌던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음에 걸리는 2명이 있었어요. 내가 달라진 사람으로서 달라진 걸 증명해서 이 죄를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미 많이 그냥 치유가 된 상태에 용서. 됐더라고요. 대박. 끝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아까 진길 주셨네. 그러네. 하나는 처리해 주셨네. 한 친구가 이제 현재 아내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 작별의 순간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비겁해서 너무 비겁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다시 만나자고 연락 올 때마다
그냥 친구로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때 연락해라. 아닌 것 같다. 센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오히려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야겠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제 생일에. 어머. 제 소름 돋았겠다. 예. 그 즈음에 제가 배우자의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돈도 없고 자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뭔가 남자들은 이제 결혼할 즈음이 되면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을 것인지, 결혼해서 자리 잡을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둘 다 선택을 못 하겠고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선택을 못 하겠어서 배우자의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생일 즈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했을 때 알겠다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나갈 때 이미 이 여자는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거거든요. 본인 그분 생각은 전혀 생각 안 그분은 하고 이제 너무 이제 편한 상태, 내 마음이 동요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를 만나자고 한 거고. 새롭게 태어나서 착한 남자 돼가지고 데이트 시간에도 먼저 와 있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완전 새롭게 하소서 됐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착 문이 딱 열리고 탁 들어오는데 문이 열리네요. 저도 그 노래 생각했는데. 그대가 들어오죠. 딱 들어오는데 와 여기 이뻐. 여전히 예뻐. 이뻐. 그래서 앉았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이것저것 주고 받으면서 난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 얘기를 계속 이제 어필을 막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만났고 근데 그 주변에 우리 아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그 미친놈과 만나지 마라. 이정수랑 만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가까이 정말 제가 변한 거예요. 보였죠. 뭐 데이트도 대놓고 하고 지금은 사실 그것까지는 오바였던 것 같은데 차 탈 때 문도 열어줬습니다. 그런 잘했네. 그런 타입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뛰어가고 문 열어주고 내려 뭐 그래갖고 그냥 뭔가 굉장히 극적으로 애를 바뀌었다는 썼네.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애를 썼네. 그냥 애를 썼. 그 친구가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다. 뭐냐? 교회를 다녀서 그랬다. 하나님 만났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너무 궁금하다. 지금 부인이?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갔었어요. 최고의 전도가 변화였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의 전도 방법은 저를 보고 크리스찬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녀봐라. 와서 나를 보라. 보고, 나를 커맨시. 보고, 커맨시. 애 낳고 산후우울증을 정수 씨가 네네네네. 겪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진짜? 이게 저는 이제 애를 낳은 사람이 산후우울증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애를 보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예. 오. 그래서 결혼 즈음에 상과 전쟁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마저 완전 끊겼네. 일이 끊겼죠. 가끔 행사 들어오는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고 일이 끊겨가지고 그냥 아내가 바쁘니까 그럼 내가 전업주부 할게. 그래서 이제 애를 보기 시작했죠. 애를 그거 보면서 만만치 않다, 진짜. 이제 전업주부가 돼서 이제 애를 쭉 보는데 그게 이제 쉽진 않더라고요. 애가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결혼 전에 네. 제가 어머니랑 살 때 형네 아이들, 조카들? 아들 둘이 저희 집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애들을 많이 봤어요. 경험이 있구나.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코미디언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좋아합니다. 기본 놀 때. 스타람이 너무 잘해. 애들도 직관적으로 코미디언 압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이거 웃기다. 너무 좋아해, 애들이. 그래서 그렇겠다. 애기들도 확실히 절 잘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애를 봤죠. 애를 봤는데 재능은 있고 밖에서 쓰던 게 있는데 집에 있어서 계속 이거 하니까 진짜 우울해지긴 하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내 관객을 한 명이고. 야. 그리고 이제 애 데리고 막 유모차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인지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요즘 뭐 하냐고 애 끌고 다니면서 계속 그 질문도 견디기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겨서 세상에. 안 되겠다. 조금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내 우울증은 이건 문제라고 바라봤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능 중에 코미디언들은 대본을 직접 쓰거든요. 그래. 대본 잘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정수 씨가.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그 작가로도 들어가고 했었잖아. 네네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생활 일기를 쭉 블로그에 이제 쭉 적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친한 지인이
결혼하고 이제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이혼한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지. 그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혼할 수가 있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한 거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괜히 제리 맥과이어의 빙이 돼가지고 막 글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제리 맥과이어 느낌도 있다. 네네. 그리고 막 글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행복한 결혼에 대한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해서 칼럼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 대박이 납니다. 네이버에서 하나님 하셨다. 부모 섹션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세상에. 이제 결국 이제 책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제목이 뭐예요? 그게 이제 결혼해도 좋아. 네, 그 책을 처음 썼을 때는 결혼해도 진짜 좋다, 결혼해도 진짜 좋아, 믿어봐봐, 뭐 이런 취지와 그리고 이 책을 읽었다면 결혼해도 좋아, 뭐 이런 취지였는데 사람들이 약간 그 제목을 결혼해도 좋아?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목 잘못 지었네. 막 이런. 그렇게. 어쨌든 팔려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결혼해도 참 좋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참 좋아? 참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 꼬인 시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아마 또 그럴 것 같아요. 뭘 하나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꾸 왜곡하고 또 꼬인 꺾어서 시선으로 보고. 꼬인 시선으로 보고. 근데도 그 책이 대박 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러면 강연이든 뭐든 네, 강연이 시작됐어요. 그 책이 나오니까 강연 요청이 있더라고요. 근데 평생 강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쩌지? 근데 궁하잖아요. 일단 궁하면 뭐든지 되게 돼 있어요. 가능해. 예, 그래서 네, 할 수 있다. 그럼 애는 어떡하고? 네? 애는? 예, 뭐 이땐 또 할머니 찬스를 쓰든가 아니면 이제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매일 365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광고 시즌에만 바짝 바빠요. 그리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100일 때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났어요. 토성이 지극한 놈이네.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있는 모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빌 쳐다보고 아무튼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강연이 시작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이게 프리랜서 바닥이기 때문에 강연 시장도 또 되게 사람 많거든요. 되게 그렇죠. 핫해요. 그럼.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보니까 또 연락이 또 오고 이렇게 세상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연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다가 이제 또 두 번째 책이 또 나옵니다. 우와. 두 번째 그건 책. 제목이 뭐예요? 그 어이쿠 오늘도 행복했네. 본인이 스스로 적었네 한번. 그 사람들이 제 블로그 일상 블로그 일기처럼 올려놓는 블로그를 매일 보면서 그냥 매일 웃겨요. 매일 웃긴 일만 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똥 쌌고 애가 열받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데 그 상황에 전부 다 셀카로 기록을 했어요. 막 애가 열받게 똥 쌌어.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재밌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일 재밌을 수가 있어요? 매일 일상이라는 게 비슷한데 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매일 재밌지?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그거 이유들을 정리했더니 그게 또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책으로.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정수 씨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의 부인을 만나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아이를 돌보면서 글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강연을 강연자로.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 이정수 씨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정수 씨의 그 삶에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삶에 관여하셨는지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제 카톡 메인 문구가 뭐냐면 유독 사랑받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 멋있다. 워딩이 정말 좋으시네. 그러니까 글씨가 예술이. 그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또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견딜 만큼 주시는데 저는 쬐끄만 힘들어도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조금만 무서우면 못해요 라고 하니까 진짜 되게 절 곱게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선택도 어렵지 않게 딱 거기 갈 때 또 강연을 하다 보니까 강연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의 강연은 정말 전문가의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재미 80에
유익 20 이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제가 유익 100으로 가면 전 그러면- 퇴출당해요. 예. 저를 부른 이유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도 재미로 계속 채우다 보니까 이게 유익 부분이 딸리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유익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저의 소위 육아 체험, 가사 체험이 글의 현실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훨씬 와닿았고. 가상이 아닌 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네, 저는 이제 아빠 육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빠 육아자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뭐 다들 막 아빠 육아해야 돼, 아빠 육아 참여 왜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상해요. 육아하라고 했어. 그래서 했다? 근데 욕 먹어. 애를 보고 있으래. 그래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애를 보고만 있어.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최소한도 육아를 하다 보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그냥 존재 한 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화장실 갈 수 있고 어디 자유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아빠 육아자들이 애들과 놀이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육아 시장의 기득권은 엄마란 말이에요. 네네, 여성이들이죠. 여성이요. 놀이터에도 엄마들이 꽉 잡고 있다고. 그럼. 근데 내 애가 저 놀고 있다, 쟤랑 보니까 쟤랑 케미가 잘 맞아. 쟤랑 잘 놀고 있어. 그럼 다음번엔 또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걔 연락처를 알아야지. 뭐 만날 거 아니에요. 번호 그럼 따야죠. 이제 엄마한테 가갖고 여기 놀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여기 이 동네 사는 누군데 둘이 잘 노네요. 다음번에 같이 놀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네, 좋네요. 피해요. 그렇겠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와서 이 사람 말건데 뭐야. 아빠라고는 하지만 뭔지 알고. 전화번호 애매하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친해지기가 힘들죠. 그러네. 근데 아빠 육아자들은 이 벽마저 뚫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다 내려놓음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네. 제가 결혼할 때 김지선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제 결혼 서약서의 멘트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아내가 일을 취미로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당시까지만 해도 완전 막 진짜 없던 시절도 뭐 없던 시절인데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사실 살아보니 맞벌이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그렇지. 네. 쉽지 않은 거죠. 알게는 됐죠. 근데 현재는 제가 아내한테 돈을 꿔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돈을 이야. 꿔주고 있고 얼마 전에 부가가치세도 제가 내줬고요. 그건 좀 근데 이상하긴 해요. 우리 아내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라는 건 이미 자기가 받은 건데. 그렇지. 받은 건데 낼 때가 되면 없어. 왜 없나? 왜 없지? 저기요, 좀 내려놓으시죠, 좀 더. 예. 마지막으로 꼭 지금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전 단순히 이제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서 남자들도 의외로 아이에 대한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는 분들, 그 다음에 결혼했지만 좀 망설이는 남자분들, 에게 오늘은 정수 씨가 참 멋진 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혼은 되게 큰 오디션이에요. 전 지구에 여자 남자가 있는데 만남과 만남을 거듭해서 결국 네가 마지막 여자야, 네가 마지막 남자야라고 최종 오디션에 올라온 2명,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님의 오디션을 또 통과해야 돼요. 야, 이 캐스팅 시스템이 복잡하네. 듣고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쉽지 않아요. 여기를 만족시켜야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만족을 시켜야 최종 이제 전 이 오디션의 결혼을 우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우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의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우리 부모가 결혼을 시키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보호자를 젊은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보호자를 젊은 사람으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세대 교체를. 보호자를 젊은 사람으로. 나이가 떠나는데 불안해. 근데 믿을 만한 젊고 쌩쌩한 사람을 붙여줘서 이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예, 결혼을 안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보호자가 사라졌을 때 그 슬픔, 그 불안한 마음은 사실
혼자 산다면 평생 견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에겐 보호자가 없다. 곁에 없다. 그렇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맞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요. 예, 이제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시간이 아니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뭐하러 법니까? 사랑 받으려고, 사랑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건데 안정적으로 한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받는다. 이번에 또 세 번째 책도 준비한다면서요. 아, 네네네. 와, 진짜. 저는 요즘에 자리에 앉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앉혀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감사로 그냥 받고 있거든요. 지금 강연자도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앉혀줘서 그냥 앉아 열심히 한 것뿐이고요. 제 세 번째 책은 그거거든요. 중산층 가정의 올바른 교육 로드맵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오, 그 되게 전문적 영역인데. 전문적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산층 가정에서 내 새끼 잘 키우고 싶은데 고소득자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이 추세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방법을 찾고자 했던 진짜 아버지의 마음. 근데 되게 신기해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PD와 작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롭게 하소서에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오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세 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코미디언 부모들을 인터뷰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조금 어렵지만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이 조혜련 선배님이에요. 이 집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든요. 네.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는 얘기를 섞어본 적이 거의 없단 네, 말이에요. 완선의 양국점 갈 때 네. 지나친 네. 것밖에 없어요. 그밖에 이게- 없었구나. 이게 거의 가장 제일 오래한 순간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에 딱 앉혀놓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오기로 했고. 그렇다면 뭐 책을 내실 때 기꺼이 인터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 작가님께서 진짜 엄청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드라마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예, 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지금도 되게 놀라웠지만 앞으로 정수 씨의 삶, 맞아요. 그다음에 아내와 자녀들과의 삶이 더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다듬어 주세요, 우리 정수를. 파이팅! 감사합니다. 크만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이 크만추를 구독하시고 봐주시고 여러분도 크리스찬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크리스찬 메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믿음도 있고 사람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여기 직원 같네요. 자, 크리스찬 메이트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배우자 내 편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크리스찬